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작년 건설사 폐업 부도 사례가 급증했다는 소식 앞서 뉴스포인트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건설업 부진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건설업 자체가 쇠퇴기로 가는 길목일 수 있어서 그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 기자의 뉴스포인트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문을 닫은 건설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들어서도 속출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부동산 사업 여건이 나빠지면서 건설사들도 사업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주택이나 상업시설 모두 새로 지어도 분양이 잘 되지 않고요. 재건축 등 정비 사업도 수익성이 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뭘 해도 건설로 돈 벌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고요. 이 때문에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건설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건설업 폐업 신고를 보면 총 3,562건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어요. 올해 1분기 폐업 신고는 998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6.3% 증가하는 등 폐업 증가 추세가 올해 들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건설업 폐업 신고율이 2022년 이제 3.5%였는데 올해는 4.4%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과 지방을 나눠서 보면 통계가 어떻게 집계됐죠? 지금 건설업 부도 건수만 보면 2021년에 12건, 2022년에 14건, 작년에 21건으로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긴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도 지금 벌써 부도난 업체가 12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10개가 지방에 있어요. 네. 작년 폐업 신고 건수를 봐도 수도권은 2020년에 비해서 30%가 늘었는데 지방은 61%가 증가해서 이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격차가 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침체는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지방 소멸 이슈와 또 더불어서 지방 지역에서 부동산 침체가 더 부각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건설업 침체가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건설업이 본격적으로 쇠퇴해가는 길목일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건설업을 그만두거나 망하는 업체는 늘고 있지만 새롭게 건설업을 시작하는 업체가 줄고 있어요. 작년 건설업 신규 등록이 이제 총 9,903건인데 이게 2020년 대비 17% 감소한 겁니다. 네네. 17%면은 적어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올해 1분기 건설업 이제 신규 등록 건수를 보면 이게 143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는 무려 62%가 줄었어요. 그리고 4분기 대비해서는 74%가 급감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종합건설업체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나중에 경기가 살아났을 때도 주택이라던가 어떤 부동산 공급 우려가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그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분석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여기서 이 최근에 이런 건설사 감소가 건설 산업의 생애 주기가 성숙기를 지나서 쇠퇴기로 진입하는 전조현상이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중년에서 장년기, 약간 노년기로 접어들어가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네네. 그런데 이 쇠퇴기의 진입이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면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고 구매 능력 하락으로 인해서 내수 시장에 충격이 크고 사회 문제로도 번질 수 있다. 또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설업이 쇠퇴기로 진입을 한다고 해도 완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좀 건설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산업 전환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쿠팡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습격에 영업이익 반토막.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쿠팡이 네. 간밤에 1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로켓 배송으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한 쿠팡 올해 1분기는 역성장을 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 이제 상장돼서 있는 쿠팡이 간밤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531억 원이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61%가 감소했어요. 네. 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한 반토막 가까이 났는데 이렇게 감소한 게 2022년 3분기에 사상 첫 흑자 전환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하고 세금을 뺀 이 단기 순이익을 보면 작년 1분기 흑자를 냈었는데 올해 1분기에 약 319억 원 적자로 전환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2022년 3분기부터 7분기 동안 이 순이익을 냈었는데
이번엔 적자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매출은 이제 9조 4천억 원으로 28%가 증가를 했고 사상 최초로 이제 9조 원대 분기 매출 달성으로 인해서 외형 성장은 이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미국 월가 같은 경우는 이번 1분기 실적을 어닝 쇼크다. 이렇게 봤습니다. 영업이익은 줄었으니까요. 그렇죠. 뭐 이익도 적자로 전환했는데 이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올해 1분기 이 당기 순이익을 1,300억 원에서 1,500억 원 수준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어닝 쇼크가 났으니까 상당히 당황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쿠팡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6에서 7% 하락하기도 했죠. 네, 실적이 이렇게 예상보다 부진했던 이유는 뭡니까? 역시 중국의 습격이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좀 분석될 수 있는데 이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의 이제 공격적인 공세에 우리나라 시장 경쟁이 심화하면서 쿠팡이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이 쿠팡은 1분기 실적에 중국 이커머스에 대응하기 위한 이제 상품, 물류, 인프라 투자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인 이제 파페치 인수 등이 영향이 반영됐다. 이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쿠팡 의장도 실적 발표회 실적 설명회에서 중국발 위기를 거론하면서 지속적인 투자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김범석 의장은 이제 새로운 중국 이커머스 업체 우리나라 시장 진출이 업계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클릭 한 번으로 빠르게 지금 쿠팡에서 뭐 다른 쇼핑으로도 갈아탈 수 있다 이런 점을 또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네. 결국 이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경쟁과 투자로 인한 비용 때문에 이 수익성이 나빠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김범석 의장은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물류 투자를 또 지속을 하겠다. 또 밝혔습니다. 네네. 이를 통해서 이제 배송 속도를 높이고 5지까지 무료 배송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강점이 있는 것을 더 투자를 통해서 더 강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우리나라 제품 구매와 판매액을 약 22조 원 가량으로 늘리고 또 무료 배송, 반품, 할인 쿠폰 제공 등 멤버십 혜택도 5조 원 이상으로 확대를 해서 좀 충성도를 또 높일 계획도 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애플 인공지능용 최신 칩 탑재한 신형 아이패드 프로 출시. 이 애플이 간밤에 신제품을 공개했다고요? 맞습니다. 애플이 태블릿 PC인 이제 아이패드 신형 라인업 프로와 에어를 공개를 했습니다. 애플이 새로운 아이패드를 내놓은 게 2022년 10월 이후에 18개월 만이라서 상당히 이제 시장에 관심을 끌었는데요. 네네. 아이패드 프로를 먼저 보면 아이패드 프로가 이제 아이패드 시리즈 중에서 최고급형이고 같이 내놓은 에어가 그 다음 가는 고급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이패드 프로는 11인치, 13인치 모델 두 가지 크기로 출시가 됐고요. 11인치는 5.3mm, 이제 13인치는 5.1mm 두께니까 역대 가장 얇은 제품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11인치 무게는 450g도 되지가 않고요. 13인치는 이전보다 한 100g 이상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보면 이 올레드가 사용이 되는데 네. 기존의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LCD가 탑재가 됐었는데 올레드는 사실 아이폰에만 있었는데 이번에 아이패드에도 올레드가 탑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개의 올레드 패널을 탑재해서 이제 화면을 좀 더 밝게 해주는 텐덤 올레드 기술도 적용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새 인공지능 네. 칩이 들어갔다는 점이 가장 눈길을 끌었겠죠. 맞습니다.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그러니까 최고급 라인에는 M4라는 애플의 최신 칩이 탑재가 됐는데요. 이게 지금 기존에 이 아이패드 프로에 적용되던 M2는 물론 애플의 최신 노트북에 사용되는 M3보다 더 앞선 칩, M4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패드, 손바닥만한 아이패드의 컴퓨터보다 더 좋은 칩이 들어가는 셈이죠. 3나노미터 최신 공정으로 제작된 M4를 통해서 전력 효율성이 높아지고 디자인도 얇아졌고요. 새로운 디스플레이 엔진이 이제 장착이 가능해졌다. 이제 애플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M4 칩이 이제 강력한 인공지능 AI 칩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애플이 M4에는 AI의 머신러닝을 가속하기 위한 애플의 가장 빠른 뉴럴 엔진이 탑재가 됐는데 이 뉴럴 엔진 같은 경우는 1초당 무려 38조 회에 달하는 연산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애플은 뉴럴 엔진과 M4는 지금 어떤 AI PC의 신경망 처리 장치보다 더 강력하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의 밀라인, 아이패드 에어를 살펴보면 아이패드 에어는 11인치하고 13인치로 출시가 되고 애플의 M2
아까는 M4였는데 M2가 장착이 됐는데 M2는 이전 버전의 이제 아이패드 프로에 들어있던 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CPU에 머신러닝 가속기와 강력한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결합해서 획기적으로 AI 성능을 높였다 이렇게 애플은 설명을 했고요. 아이패드 에어는 또 화상 회의에 적합하도록 아이패드 프로와 같이 가로형 전면 카메라가 탑재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애플이 인공지능 부문에서는 경쟁사에 비해서 네. 다소 뒤처진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그렇죠. 이번 신제품으로 반전을 꾀하겠다는 거겠죠. 네, 애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개월 동안 새로운 아이패드 제품을 내놓지 않았어요. 사실 IT 업계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아이패드 역사상 가장 큰 이제 신제품 공백기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기에는 아이패드가 상당히 많이 팔렸거든요. 그런데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애플 아이패드 판매량은 계속해서 감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연말 선물 수요가 상당히 많은 연말 연시에도 아이패드가 판매량이 전년 동기보다 25%가 줄었어요. 그래서 위기를 느낀 애플이 AI 최신 칩인 M4 칩을 통해서 자사의 이제 기기에 강력한 AI 기능이 탑재됐음을 알리면서 AI 경쟁 참전을 알렸습니다. 자사의 노트북인 맥북 프로보다 더 강력한 칩을 아이패드에 넣어버림으로써 지지부진한 아이패드 판매에 약간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경쟁사가 상당히 AI 제품이나 AI 소프트웨어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애플은 그러지 못해서 AI에 좀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장의 분석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애플은 이번에 M4에 기능은 약간 소개를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소프트웨어가 들어갔는지 어떤 서비스를 AI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시장에 이제 궁금증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팀쿡 애플 CEO는 이제 다음 달 있을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더 많은 소식을 전하겠다. 큰 AI 뉴스가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그래서 다음 달 회의를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